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9월달 고1 학생들의 국어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서 고전소설 쌍주기현이라고 하는 작품 같이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쌍주기현 하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바로 금년도 3월달 고1 학생들 서울교육청 모의고사에 바로 그때도 이 쌍주기현이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지문은 완전히 다른 장면이 나왔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 3월에 나왔던 쌍주기현은 좀 영소설 컨셉으로 나왔고요. 여기 이제 좀 이따 보기에서 보시겠지만 요건 좀 애정서사 그런 컨셉으로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때도 같이 쌍주기현의 뜻 봤습니다만 쌍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 쌍 원페어죠. 그리고 주자는 구슬줍니다. 그래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각각 태어날 때 각각 그 짝을 맞춰줄 구슬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제 그 짝을 찾기 위해서 이제 쭉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두 주인공이 만나서 또 결혼을 맺는, 인연을 맺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게 쌍주기현이고요. 하여튼 일단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보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에 보기가 있습니다. 쌍주기현은 중심 인물의 애정서사. 자, 중심 인물의 애정서사니까 남자 주인공이 나오고 여자 주인공이 나오겠죠. 자, 일단 여기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 남자 주인공은요, 앞전 3월 달에 그 정식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서천흥이라고 나왔는데, 일단 지문에서는 본명은 안 나오고 서공자 좀 높여주는 그런 표현으로만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서공자 또는 서천흥이 남자 주인공이고, 여자 주인공은 좀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애정서사를 바탕으로 임금이나 주인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 여성의 절개라는 당대의 보편적 가치, 다 유교적인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걸 수호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조인물, 즉 중심인물을 알고 또 보조인물, 주변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 보조 인물이 사건 전개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중심 인물의 애정서사에 도움을 주거나 또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악인형 인물 역시 또 빌런이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악인형 인물과 대립하여 작품의 주제의식을 형상화하는데 기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 그럼 여기서 지문 읽어나가면서 보조 인물은 누구고 또 악인형 빌런은 누군지 각각 파악해가면서 중심 잡아서 읽어나가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문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 질문은 첫째 줄부터 앞부분 줄거리는 주어지지 않고 다짜고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서공자는 부모 생각이 더욱 간절했다 나오니까 물론 우리가 3월달에 서공자가 서천흥이라고 봤던 기억이 남아있으면 다행이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잘 그런 기억이 없고 또 그런 상황에서는 인물관계를 잘 파악해 나가는 것이 앞부분을 이제 수월하게 읽어나가는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것 같고요. 자, 하여튼 앞부분 줄거리가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인물 간의 관계에 좀 주목해 가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일단 서공자는 부모 생각이 간절해졌다. 모친의 행적을 찾고 부친의 소식을 난방해가 자세히 듣고자 하여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길을 가려 하였다. 근데 여기서 왕공자가 말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잠깐요. 그 서공자 아버지 이름은 또 아까 3월달 시험에 서경이라고 이름이 주어졌고요. 서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남만국이 그 명나라 제후국인데 남만국에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서경을 즉 서공자 또는 서천흥 아버지를 남만국에 안무사로 파견했는데 거기에 그냥 붙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서공자와 또 아버지가 헤어진 게 6살 때라고 합니다. 그거 좀 이따 요 지문과 문제답 푼 다음에 잠깐 3월달 그 지문을 리마인드 시켜준 차원에서 잠깐 다시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이 서공자의 아버지는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남만이라고는 안 나오니까 그냥 남방, 멀리 남쪽으로 갔구나. 일단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겠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는 3월달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남만국의 안무사로 파견돼갔다가 붙잡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즉, 장기 억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일단 왕공자가 누군지 하여튼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왕공자가 말리며 말했습니다. 형은 다만 공부에 힘써 과거에 급제하면 자연 알 것이니 어찌 작정한 방향도 없이 세월을 헛되이 보낼 수 있으리요. 왕공자가 권유하여 떠나지 못하게 하니 서공자가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여기서 같이 서공자, 왕공자 하는 거 보니까 같이 그냥 친구 사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형이란 표현 썼는데요. 여기 뒤에 보면 또 서로한테 형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옛날에는 꼭 친형제가 아니고 또 나이 차이가 위아래 꼭 구분하지 않더라도 그냥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형 그렇게 많이 호칭을 한 거죠. 자, 계속 이렇게 왕공자가 만류하니까 서공자가 자기 부모 찾으러 가는 거 일단 가지 않기로 했고요. 자, 이때 서공자가 구슬, 자, 드디어 아까 쌍주기현답게 바로 그 핵심적인 서사적 역할하는
소재가 나왔습니다. 구슬을 넣은 비단 주머니가 헤어진 것을 보고서 석파에게 그 비단 주머니를 보여주며 똑같이 하나를 새로 지어달라고 하니 석파가 말했다. 이것을 지어 무엇 하시려 하느뇨? 자, 여기서 석파가 누구일까요? 석파가 사람 이름일 것 같지만 이 또 석파가 좀 나이는 더 많은 것 같은데 서공자한테 존칭을 쓰지 않습니까? 무엇 하시려 하느뇨? 아마 여기 석파에서 석은 성씨 같고 파는 아마 할머니 노파 그런 거 얘기할 때 파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 집에서 왕공자의 집에서 일을 봐주는 예를 들어서 여자 노비라든지 식모라든지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석파한테 눈물을 흘리며 구슬에 관한 내력을 말하니 석파 또한 왕소조의 구슬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 놀라며 말했다. 왜 이 석파는요, 이 왕공자가 여기 왕씨가 나오고 또 왕소조가 나오니까 아마 왕소조는 왕공자의 누나거나 여자 동생이겠죠. 같은 집안에 있는 여자 형제겠죠. 근데 석파는 이제 계속 그 집안에서 지나고 오다 보니까 이 집의 딸 왕소조가 왕소조도 역시 신기한 구슬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의 딸 말고 또 이렇게 이 집에서 기거하고 있는 서공자까지 이런 신기한 구슬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놀라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슬을 조금 구경하사이다. 서공자가 구슬을 내어 보이니 고운 빛이 눈부시게 밝았고 웅물자가 뚜렷하였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쌍주, 자, 이 두 구슬이 하나의 쌍이 되어서 한 쌍으로 완성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구슬은 웅자, 이 웅자는 수컷 웅자고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여자 주인공 왕공자가 가지고 태어난 구슬은 자자가 써져 있습니다. 자자는 암컷 할 때 그 자자거든요. 하여튼 이 서공자가 가지고 있던 구슬은 웅자가 뚜렷합니다. 자, 이나여 구슬을 가지고 안채로 들어가 부인 유씨에게 이 곡절을 고하였다. 여기서 이제 부인 유씨는 아마 왕공자와 왕소자의 어머니가 되겠죠. 네, 이 집의 안주인이 되겠습니다. 이때 부인 유씨는 혜란소조, 약간 또 왕소조라고 나오고 또 혜란소조는 누구인가? 아마 그 왕소조의 이름이 혜란이겠죠. 그래서 왕소조, 혜란소조 다 같은 동일인물이라고 하는 거 일단 감을 잡고 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혜란소조가 점점 나이 들어가며 장성하는데 구슬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해 밤낮으로 걱정하였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구슬은 자 대충 추론이 되죠. 어떤 구슬이겠습니까? 바로 웅자가 써져 있는 구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등잔빛이 어두웠던 겁니다. 예, 여기서 웅자 구슬을 갖고 있는 곳을 알지 못해서 지금 이제 딸은 점점 시집갈 나이가 되는데 걱정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러던 차에 석파의 말을 듣고 몹시 놀라며 기뻐하며 구슬을 받아보니 웅글자가 뚜렷이 있고 혜란 소재의 구슬과도 신통이 같았다. 드디어 짝을 찾았습니다. 완전히 그동안 등잔빛이 어두웠습니다. 자, 부인 유씨가 왕공자를 불러 그 까닭을 이르니 자, 왕공자 이제 자 이걸 지금 구슬에 대해서 맨 처음 석파가 이걸 받아갖고 이걸 그 집의 안주인 유씨분한테 얘기했고 유씨분이 자기 아들 왕공자한테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점점 얘기가 전파되는 과정도 혹시 내용일지 문제 대비해서 잘 파악을 해 나가면서 봐야 되겠고요. 왕공자도 구슬을 보고 손뼉을 치며 크게 웃으며 말했다. 위로 올라갑니다. 왕공자의 말이 이어지겠습니다. 어찌 이와 같은 신통한 일이 고금에 또 있으리까? 부인 유씨가 마음 가득히 아주 기뻐하며 말했다. 이 구슬의 자웅, 즉 자기 딸이 가지고 있는 자자 구슬, 또 서공자가 가지고 있는 웅자 구슬, 이 구슬의 자웅을 가지고 가서 서공자에게 그 내력을 일러주고 혼인하기로 정하여 멀지 않냐 가까운 장래에 혼례를 행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빨리 날 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자, 왕공자가 자우의 구슬, 결국 이제 맨 처음 서공자가 가지고 있다가 석파를 통해서 유씨부인한테 주고 또 그래서 유씨부인이 이 또 웅자 구슬을 왕공자한테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건네받은 웅자 구슬하고 자기 동생이 가지고 있는 자자 구슬, 결국 쌍주죠, 쌍주. 이 한 쌍의 구슬을 가지고 이제 가서 사랑채에 나가서 서공자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형은 아까도 그 왕공자가 서공자한테 형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형은 만일 자글자가 쓰인 구슬이 있으면 그곳에 청혼하를 하느냐. 사실 자글자 주인공이 자기 동생이라는 건 일단 감추고 마음을 떠보고 있습니다. 서공자가 어떤 곡절인지도 모르고 웃으며 말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이 고전소설에서 어떤 그 주인공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느냐, 인지하고 있었느냐, 나중엔 우연히 알게 됐냐. 자, 그런 것도 꼭 내용일치 문제 나오거든요. 이번 시험 세트도 그렇습니다. 일단 갑자기 난데없이 구슬 얘기하니까 서공자가 어떤 곡절인지도 모르고
웃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형은 지나치게 조롱하지 말라. 소재. 자, 아까 지금 방금 왕공자도 서공자한테 형이라고 부르고 서공자도 왕공자한테 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나온 소재라고 하는 건 이제 왕공자한테 형이라고 부르니까 서공자는 자기가 동생인 뻘이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를 낮춰 부른 뜻으로 소재라고 합니다. 이거 뭐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공자, 왕공자 서로 나이가 뭐 누가 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형이라고 호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서로 설사 아니 서로 이거 뭐 소재 그런 표현 쓴다고 해가지고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소재도 미덥지 아니한 줄을 알지만 여기서 소재는 서공자가 자기를 낮춰 말하는 것이고요. 자, 하여튼 이제 이 자기는 구슬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냐 하면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물건이니 버리지 못할 것이라서 몸에 지니고 있었도다. 마침 구슬을 넣은 비단 주머니가 해졌기 때문에 석파에게 고쳐달라고 하였더니 실없는 석파가 널리 퍼뜨려 형에게 조롱을 받음이로다. 자, 이렇게 마치 자기를 지금 놀리고 있는 것처럼 이제 왜 나한테 이런 얘기 하나 지금 그 정도밖에는 서공자는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왕공자 같은 이제 마치 무슨 카드놀이나 그런 거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패를 보여주는 그런 식입니다. 자, 이제 왕공자가 구슬 자웅을 내어놓고 말했다. 자, 다름 아니라 나에게 누이 동생이 있는데 나이가 15살이로다. 누이 동생이 태어날 때 꿈꾼 이야기가 이상했지만 자글자가 쓰인 구슬을 얻었도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글자가 쓰인 구슬을 가지고 있는 이를 찾느라 정원하지 못하였도다. 그랬는데 누가 형에게 이 구슬이 있을 줄 생각했으랴. 누이 동생은 비록 배운 것이 없으나 사람됨이 영민하고 지혜로워 군자의 아내는 감당할 것이니 형은 쾌히 허락하라. 네, 난데없이 지금 이 집의 딸이 즉 왕공자의 동생이 자기하고 운구슬하고 한짝에 두는 자아구슬을 가지고 있던 천생 배필로 정해진 사람이라는 얘기를 지금 갑자기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공자가 이제 또한 신기하게 여기며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공자 얘기가 A로 묶여져 가지고요. 43번에 이제 또 A만 가지고 풀 수 있는 선지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A를 본 다음에 43번으로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서공자 얘기입니다. 형의 은혜를 여러 해 입었고 또 아름다운 숙녀를 용렬하고 어린석은 사람, 또 자기를 낮춰 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배우자로 정해 진나라와 진나라의 왕실이 혼인을 맺고 지낸 것처럼 아주 가까운 정의를 맺고자 하시니 어찌 사양하리 오만. 자, 여기서 잠깐요. 여기서 한자가 이 진나라하고 이 진나라 똑같은 진이지만 한자가 틀리죠. 여기서 앞에 진나라는 바로 진시황제의 진나라고요. 뒤에 진나라는 아마 이거 같이 춘추시대나 전국시대 그때 진나라 같긴 합니다. 이제 이 진나라 한자가 유명한 건 나중에 삼국지에서 삼국을 통일하는 그 사마스 진나라가 요 진자를 씁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고사를 인용을 했고요. 자, 이렇게 어찌 사양하리 오리만 소재는 이 세상에 죄인이 나이다. 부모의 생사를 모르는데 다만 혼인하려는 마음을 생각할 수 있으리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서공자의 색상은 혼인하고 부모 생사 확인하는 거하고 어떤 게 먼저입니까? 부모 생사 확인하는 게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구슬은 소재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신기하오나 부모님의 소식을 듣기 전에는 혼인하려는 마음을 두지 않으리이다. 형은 다시 말을 하지 마소서 하면서 결국은 사양하는 말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4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43번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그 B는 나중에 중략 부분 이후에 나오는 거고 일단 A가 방금 서공자 한 말만 가지고 한번 일단 답을 한번 제낄 수 있는 걸 제껴보겠습니다. 선지 1번입니다. A에서는요, 상대에게 받은 은혜를 고마워하마. 자, 일단 왕공자한테 뭐 은혜 어쩌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요, 자, 뒷부분 상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다. 서공자의 기본 컨셉은 결혼 제안 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뒷부분 흔쾌히 받아들인다는 것이 틀렸고요. 그 다음 선지 4번을 가서 보겠습니다. A에서는요, 모두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을 언급하며, 자, 문제 상황은 있겠죠. 자기 부모 생사 지금 알지 못하는 거. 문제 상황을 언급한 것은 맞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 상대에게 도움 요청, 즉, 자기 부모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왕공자한테 도움 요청, 그건 아니죠. 일단 4번도 일단 A부터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 선지 5번. A는요, 고사 인용. 아까 한자가 틀린 진나라 인용했죠. 고사를 인용했는데 A에서는 상대를 설득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다. 뭐 그건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요건 뭐 맞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일단 5번은 A는 동그라미 쳐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 아까 A 부분 그 뒷부분 지문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 부분에서 서공자가 그 왕공자의 동생하고 결혼하라는 왕공자의 제안을 일단 사양하는 말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계속 왕공자가 지지 않죠. 자, 뭐라고 말하나 보겠습니다. 형의 말은 사리에 맞지 않도다. 자친은 자친은 이제 상대의 어머니, 즉 서공자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네, 자친의 소식을 모르니 그렇죠. 어머니하고 아버지 가리키는 말이죠. 실로 사람의 자식으로서 뼈에 사무치게 고통스러운 일이나 형이 장가를 가지 않으면 조상 대대의 재산은 어찌하려는 것이요. 마땅히 서둘러 장가를 튼 후라도 부모 소식을 알아봄이 옳은 데다 또 조상에게 조인되는 것도 면할지니 거듭거듭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부모의 소식을 모를수록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대를 잇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기 동생하고 일단 지금 먼저 결혼부터 하라 그렇게 다시 설득을 하는 장면이고요. 자, 결국 이제 결혼했던 얘기가 중략 부분 줄거리 나오는데 이걸 보기 전에 거의 대부분요 내용일치 문제 같은 거 거의 이 앞부분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42번에 1번, 2번, 5번 선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42번입니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인물을 가지고 내용일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선지 1번입니다. 서공자는요, 부친의 소식을 알기 위해, 자, 일단 부친이 남방으로 갔다고 그랬죠. 네, 부친의 소식을 알기 위해 남방으로 가고자 하였다. 이거 맞고요. 선지 2번입니다. 왕공자는 떠나려는 서공자를 말리며 공부에 힘쓸 것을 권유했다. 그렇죠. 부모 소식은 과거 급제에서도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권유했고 그 만류의 뜻을 따라서 서공자는 일단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지 2번 맞고요. 이제 또 앞부분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선지 5번 있네요. 부인 유씨는 서공자에게 과거에 합격한 대로 혼인할 것을 제안했다. 자, 그런 게 아니죠. 빨리 날 잡아라. 이렇게 지금 자기 딸의 짝을 찾느니라고 많이 기다렸으니까 빨리 날 잡아라. 그렇게 했지. 과거에 합격하는 대로, 즉 과거에 합격하는 것을 뭐 조건으로 해서 한번 뭐 일단 과거에 합격하지 않으면 과거에 합격할 때까지 결혼을 미루고 그런 게 아니죠. 자, 이 과거에 합격하는 걸 조건으로 거는 것이 아니고 뭐 과거 얘기 꺼내지도 않았고요. 빨리 날 잡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 금방 다 5번 찾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2번만 놓고 보면은 이 중략 부분 뒤에는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다음 아까 좌우의 구슬 얘기 나왔던 44번으로 갑니다. 네, 44번도 좌우의 구슬, 즉 서공자가 가지고 있던 웅자 구슬, 왕소조, 왕혜란이 가지고 있던 자자 구슬 서로 한 쌍이 이제 맞아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것도 중략 부분 앞부분만 보고도 충분히 풀 수가 있는데요. 이게 오답률이 61.2%를 기록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선지 1번 부인 유씨가 딸의 혼사를 추진하지 않고 기다려온 계기가 되는 소재입니다. 이거 맞죠? 왜냐하면은 왜 딸의 혼사를 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딸이 지금 자구수를 갖고 있는데 자기 딸의 짝은 웅구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짝일 텐데 제가 써보겠습니다. 웅구술이 있는 곳을 알지 못했던 거죠. 웅구술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해서 딸의 혼사를 기다려왔습니다. 자, 일단 1 적절하고요. 그 다음 선지 2번을 보겠습니다. 왕공자가 서공자에게 왕혜란에 대한 과거 내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는 소재이다. 이것도 당연히 맞죠. 근데 이게 오답인데, 즉 적절한 것인데 은근히 또 선택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왕공자가 서공자한테 왕혜란에 대한 과거 내력, 자, 과거 내력이라고 하니까 무슨 거창하게 뭐 몇 살 때 뭐 하고 몇 살 때 뭐 꼭 그런 것만이 다 뭐 과거 내력이 꼭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뭐 태어날 때 이렇게 자기 동생이 태어날 때 자짜 구슬을 갖고 태어나서 그 짝이 될 수 있는 웅자 구슬을 갖고 있을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것도 뭐 과거 내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왕공자가 서공자한테 알린 왕혜에 대한 과거 내력 뭐 그렇게 특별할 거 없습니다. 태어날 때 자짜 구슬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것도 충분히 왕혜란에 대한 과거 내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한 것인데 아마 과거 내력이라고 하는 게 좀 거창하게 몇 살 때 먹은 마치죠. 뭐 이렇게 연대기식으로 꼭 그런 거면 과거 내력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2번도 은근히 오답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적절한 것이고요. 선지 3번입니다. 서공자와 왕혜란이 태어날 때부터 서로의 배필로 정해져 있음을 보여준 소재. 이거 당연히 맞고요. 선지 4번. 서공자가 자신의 청혼 상대로 왕혜란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소재. 여기서 틀렸습니다. 자, 서공자는요, 이걸 구술에 대해서 어떤 것밖에 모릅니까? 자, 서공자는요, 자기 이 구슬이 부모께서 물려주신 것이라서 버리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계속 그냥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구슬 주머니가 막 닳고 해지게 되고 있죠. 그래서 그거 좀 꼬매달라, 뭐 그렇게 좀, 좀 수선해달라고 석파한테 맡긴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자기, 결혼 상대로 자짜 구슬을 가진 왕혜란 만날 것이다. 그럼 진작에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진작에 오래전에 이미 왕혜란한테 가서 한번 구슬 맞춰보자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하여튼 그래서 서공자가 왕혜란을 결혼 상대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소재 이거 아닙니다. 네, 전혀
구술의 내력에 대해서 부모께서 물려준 거라는 것 밖에는 더 이상 그 구술이 결혼 상대를 찾아를 의미라는 것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마 뭐에서 혹시 헷갈렸을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앞부분에 석파한테 이제 구술 주머니가 헤어졌다고 그 얘기하면서 석파에게 구술에 관한 내력을 말하니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네, 아마 이 부분, 석파에게 구술에 관한 내력을 말하니 아마 이 부분에서 혹시 이 내력이라고 하는 게 서로 배필을 짜게 되는 구술이 자짜 구술이고 그 구슬 찾아서 자기가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 내력까지 다 서공자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 석파한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아마 있어서 아마 이 4번을 적절하다고 봤던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내력이라고 하는 건 그냥 어릴 때 부모님이 그냥 자기한테 이 구슬주머니 줬다. 그거밖에 이 내력이라고 석파한테 말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헷갈려서 4번을 적절한 거라고 착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요. 선지 5번을 보겠습니다. 왕공자가 자신의 누이와 서공자가 서로 인연이 있음을 우연히 알아차리도록 만든 소지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기 동생이 이렇게 태어날 때 자짜 구슬 갖고 태어난 건 맞는데 그 상대방 웅자 구슬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랐던 거죠. 근데 자기 엄마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알게 된 거니까 이 서공자하고 서로 인연임을 우연히 알아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지 5번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답 4번으로 확인 지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아까 보기가 있는 45번도 아까 중략 앞부분만 가지고 풀 수 있는 선지들이 몇 개 있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선지 1번입니다. 석파가 부인 유씨에게 곡절을 고하여 바로 곡절을 적어줘. 드디어 웅자구슬을 갖고 있는 사람 찾았습니다. 이렇게 곡절을 고하여 왕해란의 혼례를 추진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 보조 인물이 중심 인물의 애정서사에 도움을 주고 있고 이거 맞네요. 바로 여기서 보조 인물은 석파를 말하는 것이겠고 이 석파가 중심 인물 즉 서공자 왕해란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만드는 그 서사에 도움을 주고 있네요. 1번 맞고 선지 2번입니다. 서공자가 부모님의 소식을 듣기 전에는 혼인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아 중심 인물이 부모에 대한 효라는 당대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있으면 알 수 있고 이거 당연한 얘기 맞고요. 선지 3번 왕공자가 서둘러 장가를 들어 조상에게 죄인 되는 것을 면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즉 여기서 죄인 되지 말라고 하는 건 빨리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그래야지만 그나마 대를 잇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상에게 죄인 되는 것을 면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보조인물 여기서 보조인물은 왕공자가 되겠는데 자 보조인물이 보편적 가치 얽매이지 않고 이게 틀렸네요. 바로 보조인물은 즉 왕공자는 보편적 가치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편적 가치 얽매이지 않고가 틀렸네요. 자 이렇게 대를 이어서 조상에게 조인되지 마라. 이건 바로 그 자체가 보편적 가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지 3번은 굳이 지문을 볼 필요도 없이 이 자체에서 모순이 발생해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즉 서둘러 장가를 들어서 조상에게 조인되는 것을 면하라고 하는 건 보편적 가치인데 그걸 얽매이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선지 자체에서 모순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왕공자도 역시 사건 전개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맞는데 이거 보편적 가치 얽매이지 않고가 틀렸고 적절하지 않은 것 답 3번 찾았습니다. 다음 선지 4번 5번은 아마 중략 부분 이유 같은데 벌써 이렇게 중략 부분 이유를 안 보더라도 거의 뭐 답 다 찾아놨습니다. 네, 지금 이제 43번만 지금 남은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물론 문제 배열은 맨 끝에 세트로 되어 있지만 독서 지문보다 만약에 먼저 풀었으면 쉽게 득점 포인트를 쌓고 시간을 세이브해서 좀 어려운 독서 지문 같은 거 풀 수 있는 이렇게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다시 중략 부분 가보겠습니다. 네,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서공자, 왕공자는 과거에 합격하고 천자의 허락으로 서공자, 왕이란이 혼인한다. 이후 서공자는 남만으로 출정하는 한편 바로 이제 서공자가 남만에 가서 거기서 자기 아버지 서경과 만나는 장면이 앞전에 3월 지문에 나왔습니다. 그거 이제 이 세트 문제다 본 다음에 다시 한번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한편 제왕, 여기 제왕은요 뭐 무슨 왕, 임금 그런 거 할 때 그 제왕이 아니고 제 지역의 왕, 즉 제후의 명칭입니다. 그 중국에서는요 그 황실 가족들이나 그런 제후들한테 뭐 무슨 왕 그렇게 그 지역에 명칭 붙여가지고 무슨 왕 제왕 유왕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왕 호칭을 붙였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제왕이 왕해란을 흠모해서 납치하라고 합니다. 바로 그럼 이 제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보기에 나왔던 어떤 유형의 인물이 되겠습니까? 바로 빌런, 악인형 인물이 딱 나왔네요. 제왕. 자, 하여튼 차설, 이제 여기서 장면이 바뀐다는 얘기고요. 제왕은 무례배를 보내어 왕실을 데려다가 후원의 깊은 별당에 드리고서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들어가 소저를 보았다. 지난번 여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유명 승상의 집에 가서 보았던 왕소저가 아니니 크게 놀라 물었다. 네,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서 참고로요. 여기서 제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그 왕소저가
소공자가 이렇게 자기 짝이라는 걸 찾기 전에 원래 하여튼 거의 뭐 반강제식으로 이렇게 제왕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 황제가 승낙을 했거든요. 근데 난데없이 이제 이렇게 운구수를 찾아가지고 약혼을 하게 되고 하니까 당연히 좀 제왕으로서는 뭐랄까 크게 좀 분한 마음이 들고 좀 그런 게 있었겠죠. 하여튼 그런 거에서 계속 이어지는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자기 딴에는 왕소조를 납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즉 왕소조의 남편이 전쟁터로 간 사이에 왕소조를 납치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왕소조가 아니네요. 자, 하여튼 크게 놀라서 왕소조인 척 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그대는 누구이뇨? 월향이 나왔습니다. 월향 딱 이름부터가 노비 또는 뭐 시비 그런 느낌이 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월향이 도적에게 잡혀서 이곳에 도착해 제왕을 보니 분한 마음이 격렬히 일어나는지라 바로 칼을 들어 두 조각을 내고 싶었으나 억지를 참으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이제 월향이 말하는 부분이 B라고 묶여서 아까 전에 A를 봤던 43번에 또 이 B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 부분 월향의 말을 더 본 다음에 43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서원수의 부인의 시비. 자, 서원수 부인 누굽니까? 바로 왕소조겠죠. 서원수의 부인의 시비 월향이요. 우리 부인이 비록 여자이시나 모든 일을 헤아리시는 것이 귀신 같다오. 아까 이 오빠 왕공자가 자기 동생 얘기한 거하고 같은 맥락이네요. 자, 귀신 같다오. 환관의 친이와 사내종들에게 술 먹이는 것을 보고 그날 밤에 변고가 있을 줄을 짐작하시고 나를 대신 있게 한 뒤에 부인은 몸을 피하셨나이다. 제왕은 단당한 만승천자의 금지오ገብ이요. 즉 천자의 아주 막 귀하디 귀한 그런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란 얘기죠. 천승군왕이거늘 어찌 차마 이같이 어질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일을 자행하시나이까. 일반 백성의 범상한 여자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려든 군부의 명을 꾸며 만들고 불축한 마음을 품어서 감히 조정의 경상가의 부인, 바로 경상가 부인 뭐겠습니까? 이제 경이라고 하는 게 뭐 옛날 옛날 중국의 거의 재상 같은 벼슬이죠. 공경할 때 뭐 그런 경이고, 역시 상은 재상할 때도 바로 여기서 경상가 부인은 왕소조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야, 경상가 부인을 밝은 대낮에 도적하고자 했으니 어찌 처벌이 없으리요. 죄는 개인의 사사로운 사정으로 봐주는 것이 없나니. 옛날 진나라, 아까 진나라 할 때 그 진치황제 바로 진나라, 한자 진나라입니다. 여기서 상황은 그 진나라의 또 유명한 법과 사상가였습니다. 상황은 태자가 법을 범하자 그 스승까지 형벌하였나니 제왕은 어찌 몸을 보전하라 하오 하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부분이요. 이렇게 시비가 보통은 좀 이렇게 교육을 잘 받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중국의 고사까지 인용해가면서 이렇게 제왕을 꾸짖는다고 하는 게 좀 보통 현실성이 떨어지는 설정 같긴 합니다만, 하여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통쾌한 느낌을 주죠. 하여튼 월향이 한 발을 일단 보고서 B를 가지고 볼 수 있는 43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3번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것인데, 이제 일단 아까 1번 답이 아니었고 땡이었고요. 선지 2번을 보겠습니다. B에서는 상대의 신분을 언급하면 아까 얘기 나왔죠. 만승천자의 금지오며 천승군왕, 일단 신분 언급한 거 맞고요. 상대의 지위에 맞지 않는 비도덕적인 행동 질책하고 있다. 바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니까 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겠네요. 자, 이제 가볍게 3번 보시면은 B에서는 상대에게 행동의 이유를 물으며 상대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입게 될 피해를 염려하고 있다. 자, 너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 뭐 그런 걸 뭐 묻는지 안 묻는지 위로 가서 볼 필요도 없이 딱 읽은 느낌이 이 상대의 행동으로 인해서, 즉 제왕의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월향이 자기가 뭐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피해를 입게 될 염려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뒤에가 쭉 이어지겠지만 월향은 그런 거 전혀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땡이고요. 선지 4번 이미 벌써 A가 땡이긴 했습니다만 B를 보겠습니다. 모두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을 언급하며, 네, 자기가 처한 문제 상황 글쎄요. 자기가 어떤 프라블럼 있다 뭐 그렇게 보긴 좀 그런데, 하여튼 일단 그 뒤가 확실히 틀렸죠. 문제 해결을 위해 상대에게 도움 요청하고 있다. 자, 제왕한테 살려주세요. 그런 도움 요청하는 거 없죠. 역시 B도 땡이었습니다. 선지 5번 아까 A는 맞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B를 보겠습니다. 자, B도 고사를 인용한 것은 맞죠. 진나라 상황 얘기 나왔고 태자가 법을 범한 얘기 나왔는데요. 자, 뒤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B에서 상대에 대한 두려움 나타내지 않죠. 자, 뒤를 보시면은 전혀 이렇게 자기가 죽는 거 겁먹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뒤를 지금 완전히 안 봤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좀 이따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 5번도 이게 결국 B에서 틀렸고 가장 적절한 거 답 2번이 확실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B 뒤에 마무리 문단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을 다 마쳤는데 아름다운 목소리가 비분 관계하여 기운이 추상 같았다. 제왕이 한편으로는 왕소조를 잃은 것을 분하게 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월향의 꾸짖음에 크게 화를 내었다. 그래서 국노, 결국 자기 집에 있는 노비 말하는 것이고 국노에게 명하여 월향을 잡아며 죽이고자 하였지만 월향이 조금 더 겁내지 않냐고 말했다. 나는 주인을 위하여 죽으려 하나니 빨리 죽이소서. 자 했는데 실제로 제왕이 월향을 죽였는지 뭐 그거는 좀 알 수가 없어서 궁금하네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지문
끝맺었습니다. 자, 일단 42번 아까 이미 답은 찾았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나머지 선지, 중략 이유를 가지고 풀 수 있는 선지들 가볍게 보겠습니다. 선지 3번입니다. 제왕은요, 납치해온 대상이 왕해란이 아니라는 사실에 분함을 느꼈죠. 이거 당연히 맞는 얘기고, 선지 4번요, 왕해란은 자신에게 병고가 일어날 것을 짐작하여 미리 몸을 피하였다. 그러면서 대신 오량을 대신 이제 그 자리에 앉혀놨죠. 4번도 맞고, 답 아까 5번 확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43번 답 골랐고, 44번 아까 답 골랐고, 이제 45번 보기 문제 중에서 이제 중략 이유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4번, 5번 보겠는데 이미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 3으로 골라놓은 상태입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제왕이 무례배를 보내어 왕실을 데려가려 하는 것으로 보아 악인형 인물, 바로 맞죠. 빌런, 악인형 인물이 여성의 절개라는, 바로 맞습니다. 이미 지금 남편이 있고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요. 여성의 절개라는 당대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왕이 지금 그런 빌런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선지 5번 월량이 조금도 겁내지 않고 죽으려 하는 것으로 보아 보조인물, 역시 월량도 중심인물의 보조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조인물이 악인형 인물과 대립, 바로 악인형 인물은 방금 전에 봤던 제왕이었고요. 악인형 인물과의 대립 상황에서도 주인에게 충성, 주인은 또 왕소저고요. 주인에 대한 충성을 다하여 주제의식을 형상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면 알 수 있고, 이것도 그대로 맞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답 3번 확정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9월달 문제 세트 같이 다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아까 전에 이제 그 서공자 서천웅이 주인공이 자기 아버지를 이제 남만으로 원정 갔다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3월달에 나왔다고 했으니까 잠깐 그 부분 같이 가볍게 그냥 스쳐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3월달 고1 국어, 역시 그것도 맨 끝에 지문 세트로 나왔네요. 43부터 45까지인데 앞부분 줄거리에 이제 그 아버지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리마인드 차원에서 제국인 남만국이 명나라 변방을 침범하자 천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경, 바로 서경이 서공자 아버지죠. 서경을 남만국의 안무사로 파견한다. 서경이 사신으로 떠난 후 남만국의 전역에 잡혀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들 서천웅, 바로 여기서 서공자고요. 서천웅은 아버지를 구하고 군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원수로 출정한다. 이때 남만태자는 섬으로 유배된 서경을 극진 대접한다 나왔고요. 여기서 쭉 이제 남만에서 벌어진 일들, 남만 태자가 등장한다. 하여튼 여기서 서원수하고, 즉 서공자하고 아버지 서경하고 이제 부자 상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별 표시해놨는데, 이제 서원수는 이 서원수, 즉 서공자는 자기 아버지하고 헤어진 때가 어릴 때 6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없으니까 아버지 얼굴을 금방 알아보지를 못하고, 또 거꾸로 역시 마찬가지로 서안무사 아버지 역시 너무 그 아들이 어릴 때 헤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장성해서 온 모습을 보고 금방 아들인지 알아차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부자가 서로 얼굴만 보면은 알아차릴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이보다 앞서 만나기 전에 일단 아들은 서공자는 미리 이제 자기 아버지가 여기서 자기 아버지를 여기서 만나게 되리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여기 온지 모르고 그 서찰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찰에서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명으로 10여 년 동안 만국에서 치욕을 감내하던 안무사 서경이라 도움을 준 사람, 바로 태자 말하는 것이고요.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서 목숨을 보전하여 달아나 왔더니 만나니 오신 대원수는 뉘신지 몰라도, 즉 자기 아들인지 모르는 겁니다. 바삐 만나 보기를 바라오. 이 서찰을 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보는 것이네. 먼저 서원수가 먼저, 아들이 먼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이제 이렇게 부자 상봉을 하면서 먼저 뭡니까? 부자 상봉을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기억하고 있었네요. 여기서 서한무사의 머리가 백발이었고 모습이 수척하였으나 뚜렷한 부친이었다. 일단 아들은 아버지가 비록 늙었긴 하지만 일단 아들님을 알아차렸고, 그리고 물론 그 앞전에 힌트가 주어졌죠. 벌써 서찰이 있었고요. 근데 아버지는 여전히 이 순간에도 자기 아들이 너무 어릴 때 헤어졌다가 지금 장성한 모습으로 오니까 아들을 어찌 알아보려고 하고서 못 알아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또 여기서 좀 내용일치 문제에서 또 틀릴 수가 있는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들은 아버지가 보낸 서찰을 통해서 일단 아버지가 여기 이제 곧 아버지를 만날 것이라는 힌트가 얻었고, 그걸 힌트 삼아가지고 아버지를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아버지가 맞다고 이제 느낀 것이고, 근데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자기 아들인지 모르고 있다가 자기 아들이 말하니까 이제 알게 돼서 같이 통곡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 리마인드 차원에서 부자 상봉 장면 3월달 지문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